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 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맡은 서하연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 다 풀어보셨나요? 자, 과제의 양이 좀 많았는데 특히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 처음에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양도 많아서 힘들 텐데 나중에 인수분해나 또는 방정식, 부등식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학습하지 못했거나 못 외운 친구들은 그 부분 꼭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도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무언가 최소한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한번 화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학습 효과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자, 외부 정보가 우리 두뇌에 기억되는 비율을 학습 활동별로 정리한 건데 이 학습 피라미드는 미국 MIT 대학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피라미드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을 공부했어도 어떤 학습법으로 공부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5%의 학습 효과가 어떤 학습을 하면 5%의 학습 효과가 나오겠냐. 이거는 듣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5%의 학습 효과가 있고 또 읽기만 했을 때는 10%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청각 수업을 들으면 20%의 학습 효과가 있고요. 시범 강의 보기를 하면 30%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금 충남 온라인 학교도 어떻게 보면 시청각 수업, 강의 수업이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참여만 해서는 20%에서 30% 정도의 효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학습을 하면 조금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죠. 자, 집단 토의를 한다고 하면 50% 정도의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의 채팅,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의, 토론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채팅만 했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50% 정도 되는 건 아니고 수업 내용하고 관련이 된 유의미한 그런 이제 채팅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75% 정도 되는 학습 효과 중에는 실제로 해보기가 있어요. 실제로 해본다. 수학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거는 문제 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문제 풀이. 이게 75%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 정도의 효과가 있으려면 이때는 말로 설명하는 것까지 추가가 되면 9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한테 설명하는 또는 학교에서 하는 발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로 해보는 발표하는 이런 학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 중심의 수동적 학습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실제로 해보는 이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던질 텐데, 그럼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 학습 방법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채팅창에 적어보기로 할게요. 어떻게 학습을 하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키울 수 있겠냐.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개념 이해하고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면 된다는 친구도 있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는 시간대별로 써는 친구도 보이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학습 효과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거는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실제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안내를 하고 넘어갈게요. 전 시간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안내를 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1강 관련된 질문 중에는 예진이 학생이 동류항이라고만 써서 혹시 동류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닌가. 근데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강 수업 내용 관련 질문에서는 아이디가 좀 긴데 아무튼 이 학생이 참거짓 두 번째 문제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선생님도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 문제 만들 때는 x 9승의 계수를 구하는 문제로 했었는데 실제 문제는 x 6승의 계수를 구하는 걸로 풀었었죠. 눈치챈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전 시간에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틀어주지 못했는데 하여튼 파스칼 영상을 보고 정훈이 친구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혹시 정훈이 친구 오늘 수업 받고 있나요? 자, 정훈이 친구가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학자인데 과학 관련된 내용까지 발견했다니 대단합니다. 지금 정훈이가 와 이렇게 댓글 달았네요. 옛날에 과학 실험 중에 압력 측정하기가 있었는데 쌤이 PA라는 것을 말해 주셨는데 그 PA가 파스칼의 PA인 줄 몰랐네요. 아무튼 영상도 꼭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도 댓글로 많이 참여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 시간에 선생님이 미션 세 번째로 관련 이제 응용 문제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 풀어보고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게시판에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 또는 질문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문제 하나만 같이 여러분하고 해결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답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거고요. 혹시 풀어본 친구들은 2번 문제 답은 11 그리고 3번 문제가 지금 풀 이 문제인데 답은 문제 풀고 확인을 할게요. 11과 17 사이에 들어간 숫자예요. 얘는.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면 자,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좀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C로 그러면 식도 조금 더 간단해지고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 얘는 AB 더하기 여기서는 어떤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냐면 A와 B와 C를 더하면 그러니까 작은 원들의 반지름을 다 더하면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세 원의 넓이의 합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와 같다고 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작은 세 원, 얘의 넓이가 바깥쪽에 색칠된 부분하고 같다. 그 얘기는 색칠된 이 부분이 원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원의 작은 세 원의 넓이의 2배가 제일 큰 원의 넓이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작은 원들의 넓이의 2배.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자, 얘도 넓이 표현을 해보면 파이 b의 제곱. 자, 그 다음 파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커다란 원의 넓이인 커다란 원은 반지름이 8이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식은 2파이로 묶으면 C 제곱 생기고
64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이 파이로 약분을 해버리면 a제곱이랑 b제곱, c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이 부분에 이제 2라는 개수가 있는데 이 2로 양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앞쪽에는 a, b, c를 더한 거에 대한 제곱이 뒤에서는 각각의 제곱의 합을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우리 8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64에서 32를 빼면 32고 얘를 2로 나누면 16이 답이 되겠네요. 공간이 너무 적어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곱셈 공식이 변형된 식이 적용된 문제예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어려운 것들 하나씩 깨쳐가는 게 또 학습하는 보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 오늘 학습 목표도 여러분 채팅창에 한 번씩 입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해하고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유민희 학생이 제일 먼저 입력을 했네요. 양갱 학생도 그렇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는 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내림차순으로. 그리고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게 다항식 나눗셈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의 나눗셈. 우리 선생님이 얘 하나 갑자기 든 거 얘기를 해볼게요. 375를 만약에 11로 나눈다라고 하면 자, 100의 자릿수를 10의 자릿수로 나누는데 우선 맨 앞에 있는 3이라는 100의 자리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3을 곱하고 33 그리고 위에서 아래 빼서 7에서 3을 빼면 4가 남죠? 45 또 11에 4를 곱해서 44가 만들어지고 또 위에서 아래 빼면 1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눴을 때 이런 목과 나머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항식도 나눗셈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수는 자릿수가 있어요.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래서 큰 부분부터 해결을 하게 되는데 다항식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1의 자리, 이게 10의 자리, 이게 100의 자리처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수가 아니니까 그런 자리 역할을 하는 게 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높은 차수부터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곱해야 하냐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얘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차수인 2x제곱을 없애려면 2x에 x가 곱이 되면 되겠죠. x가 곱이 되면 2x 제곱 플러스 x가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는 거예요. 빼면 앞에 있는 최고차인 2x 제곱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x에서 x를 빼니까 마이너스 4x가 남고 뒤에 있는 상수항 1을 붙여주고 또 이번에는 2x 플러스 1에 누구를 곱해서 최고차인 x에 대한 1차 얘를 없앨 수 있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4x 빼기 2가 돼서 또 1차 항을 없앨 수가 있죠. 빼면 마이너스 4x는 서로 없어지고 1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나머지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라는 이 3차 다항식을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a값, b값, c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물론 a, b, c를 찾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나눠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a라는 값을 구하려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냐면 이 부분을 확인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a 값.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식이 곱해져서 나온 상황인데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서로 빼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a x 제곱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박스 친 이 부분이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부분은 ax 제곱 더하기 x 제곱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x 제곱 이항하면 아니면 계산해보면 a 값은 마이너스 2인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b 값을 찾아볼 거예요. b 값. 자, b라는 값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b는 이 부분을 보면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이제 이 부분 계산은 x-1에다가 b가 곱이돼서 그러면 b가 x-1에 곱이 돼서 2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x 마이너스 b가 2x 플러스 c가 되는. 그래서 양변을 비교해보면 b는 한 번 더 검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값, b값, c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고 계산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12라고 나오게 되겠죠. 일단 이제 다항식 나눗셈 과정 중에 중간에 있는 이제 문자 A, B, C를 찾게 되는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들 어렵나요?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이 좀 있다는데 우선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도 꼭 계산을 먼저 해보고 그 나눗셈이 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이제 특정 미지수를 찾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서는 식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나눠보는 이런 계산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일반화를 시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A라는 다항식이 있고 이 0이 아닌 B라는 또 다른 다항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나머지를 R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물론 이제 Q와 R은 영어에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사용을 한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란색 박스. 자, A라는 식을 우리가 B로 0이 아닌 B로 나눴다고 하니까 그때 몫은 Q. 실제
B와 Q가 서로 곱이 돼서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그 결과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식에서는 우리가 A라는 식에서 B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식 잘 쓴 친구도 있네요. 예진이 친구. 자, 이때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 R은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 우리가 수를 나눴을 때는 나머지는 나누는 수, 제수보다 당연히 작아야죠. 근데 식에서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다, 작아야 한다. 이거 기억을 하고요. 뒤에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하면 R이 0이란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예요. 자, 나머지 0이 되면 R 부분 0이 되면 R이 없어지니까 A는 BQ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A는 B가 아니라 Q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A,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근데 A는 Q로 나눠도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인수분해와도 관련을 지을 수 있게 돼요. 인수분해. B와 Q의 곱으로 나눠질 수 있는. 자, 인수분해는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니까 참고해 두고요. 두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두 가지로. 자, 제목은 이런 계산은 어때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인데, 첫 번째 방법은 개수만 이용을 해가지고 나눗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개수는 항 앞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숫자. 자,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에서 개수는 2와 5와 4예요. 띄어서 표현을 하면 1의 자리 상수항, x에 대한 1차항, x에 대한 2차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눗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최고차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랑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자, 2를 곱하면 2, 1.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2는 없어지고 5에서 1을 빼서 4, 그리고 4 그대로 내려올 수 있죠. 자, 이번에는 4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 있는 2에 또 2를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4, 2가 되고 또 두 식을 빼면 4는 없어지고 4에서 2를 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몫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몫은 Q로 표현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 몫이 X에 대한 식이라는 의미에서 QX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 함수 fx라고 쓰는 거와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1, 2라고 쓰면 안 되고 x 플러스 2라고 또 나머지 r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나머지는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해보면 왜 개수만 이용해서 나눗셈을 했을까? 혹시 이해하는 친구 있어요? 개수만 이용해서 나눗셈하는 이유. 선생님이 답 나올 때 그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선은 x제곱이나 x 이런 항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릿수만 지켜준다고 하면 번거로운 문자 표현 없이 숫자만 가지고 나눗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형의 넓이를 이용을 하는 건데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 얘를 이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그래서 얘는 넓이가 x제곱이죠. 또 한 변의 길이가 1과 x인 직사각형 그래서 넓이가 x가 되는 또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그래서 얘네 다 합친 게 이 다항식의 넓이 표현이에요. 자, 선생님 화면도 약간 버퍼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결과예요. 혹시 이 결과 이쪽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이 변의 길이가 x니까 2x 플러스 1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나누면 몫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예요. 몫은 x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형 조각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항식 하나를 만들고 그 다항식을 또 여러분이 만든 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보는 걸로요.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으려고 다음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어디 게시판이냐고 물어보는데 에듀스 충남에 있는 이 학습실 자료실에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이 여학생은 노트에 적혀 있는 x 3승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얘가 x 플러스 1과 x라고 얘기했었던 이 식은 1차예요. 자, 여학생이 얘기한 거 뭔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학생은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채팅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학생이 어떤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채팅창 올라오는 거 답 조금 확인하고 내용 설명을 해줄게요. 청정수 학생이 나머지가 몫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뭐가 조금 이상하네요. 관련된 용어는 다 나와 있긴 해요. 우리가 거죠. 자,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동경이 친구가 뭔가 참고로 나머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처럼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볼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식을 조금 다른 걸로 나눴다라고 볼 수 있어도 이 식이 성립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풀어보세요.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그냥 차근차근 이 세 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으로 이런 거 나타냈었는데, 그러니까 A가 B 곱하기 Q 플러스 R로 표현이 되면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앞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화하는 부분과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또 여러분이 처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A가 A가 3차식이라고 하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면 우리가 B 2차로 나눴다라고 하면 R 나머지 꼭 1차일 게 아니라 상수도 나올 수 있죠.
또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Q 1차로 나눴다고 하면 R 1차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1번과 2번 조금 관련이 있으면서도 오개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의 이제 하이라이트인 3번이에요. 자, 앞에서 2개 거짓이니까 마지막 얘도 거짓일까요? 참일 수도 있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직접 나눗셈을 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직접 나눗셈을 해야. 일단 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계산 어떠냐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거는 개수만 가지고 A라는 식은 2 잠깐 지우고 표현을 할게요. 자, B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3이죠. 개수만 쓸 거기 때문에 1, 3이라고 쓰면 될까요? 1,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2차 항과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마이너스 6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9가 되고 또 여기도 위에서 아래를 뺄 거예요.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를 빼면 3 되겠죠? 자, 한 번 더 곱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자,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그러면 또 위에서 아래를 뺄 거기 때문에 3과 8이 나타나요. 자, 3과 8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x 플러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문제 상에는 나머지 r이 ax 플러스 8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a라는 값이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네요. a 값 3. 자, 그러면 q 몫에다가 a 값 3을 대입한 게 7이 되냐? 이제 이걸 확인을 하죠. 자, 상수항, 1차항, 2차항. 몫은 2x 제곱 빼기 3x 빼기 2.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우리가 a 값인 3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 특히나 수의 나눗셈처럼 직접 계산해도 되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얘는 또 인수분해랑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 공부할 부분하고도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지 못해서 선생님이 게시판에 이제 중단원 기출문제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다운받아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제 다항식의 이제 연산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었죠. 다음 시간은 이제 항등식의 성질과 미정계수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요. 자, 다음 수업은 이제 목요일 1교시에 있고요. 아무튼 오늘 선생님이 수업 앞부분에서 설명했었던 그러니까 학습 효과 피라미드 이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 공부해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지 아무튼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려운 수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